이 작은 책을 특별한 때를 위한 강화라 부를지라도 이 강화를 선포하는 사람에게 번의를 주거나 혹은 독자를 배우는 자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현실의 상황 안에 자리한 이 작은 책이 비록 심심풀이 상상이나 백일몽처럼 여겨진다 해도 확신이 없는 것은 아니고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 책은 저 단독자를 찾고 있습니다. 저 단독자에게 이 책은 자신을 바칩니다. 내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나의 독자라 부르는 저 단독자가 자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이 작은 책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또한 천천히 이 책을 읽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또한 소리를 내 읽기를 바랍니다. 이 책이 그런 단독자를 찾아낸다면 저 단독자가 이 책에 대한 이해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자신의 깊은 내면에 간직할 때 저 소외되고 외진 곳에서 이해는 완성됩니다. 거룩하게 쓰임을 받을 옷을 만들 때, 옷을 치장할 모든 꽃을 만들 때, 가능하다면 들판에 핀 아름다운 꽃만큼 아름답게 만듭니다. 옷을 치장할 때, 치장할 모든 별을 만들 때, 가능하다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만큼 반짝거리도록 만듭니다.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재료들을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자기 삶의 중요한 다른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사랑스러운 유일한 그 일을 위해 밤낮이고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얻기 위해 말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 옷을 완성했고 처음에 목적했던 거룩한 용도에 맞게 그 옷을 사용되었음에도 누군가는 그 옷이 지닌 의미를 보는 대신 그 옷의 장식품에 쓰인 예술적 기구만을 보는 실수를 범하게 될까 봐 괴로운 마음이 듭니다. 혹은 옷의 결점만을 보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까 염려하게 됩니다. 만든 자가 스스로 그 옷에 거룩한 의미를 새길 수는 없습니다. 거룩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특별한 무늬로 수놓을 수 없습니다. 그 옷을 바라보는 자 안에 바라보는 자에 의해서 옷은 마침내 어떤 의미를 갖고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옷을 보는 자가 자신과 마주할 때, 자기와 함께할 때, 자신과는 무한히 떨어져 분리된 외딴 곳에서 바느질하는 사람과 그 역할을 망각합니다. 바느질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 이것이 허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적합했습니다. 또한 의무였습니다. 특별하게 소중한 의무였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거기에 존재하긴 하지만 무시되어야만 하는 것을 보는 실수를 범한다면 그것은 옷을 바느질한 그 가엾은 이에게 모욕이요. 하나님에 대한 실족입니다. 거기에 존재하는 것, 그것이 주목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반대로 그것의 부재만이 거침없이 주목받게 하십시오. 저는 이제 요거 서문 읽을 때, 이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느껴졌냐면은, 이 책을 읽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의 독자라고 이제 키르케고르에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키르케고르가 아주 되게 문학적인 것 같아요. 보면은 단어도 되게 아름답고, 사실 우리도 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키르케고르의 독자지 않습니까? 나의 독자라고 지칭하는 그 키르케고르의 독자가 사실 우린데, 근데 이제 그 키르케고르 이야기할 때 자신은 단독자를 찾고 있다. 나의 독자라고 부르는 그 단독자가 이 책을 읽기를 바라고, 이 책을 자발적으로 또 천천히 이 책을 읽기를 바라고 반복적으로 소리 내어서 읽기를 바란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자기 것으로 만든 자기 깊은 내면에 간직해 주길 바란다.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유를 들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뭐 거룩하게 쓰임을 받을 옷을 만들 때 진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모든 재료를 다 쓰고 자기 모든 시간을 다해서 이렇게 옷을 만들잖아요. 마치 이제 자기는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썼는데 실제 내용은 보지 않고 그 책의 어떤 예술적 기교나 옷의 결점만을 보는 그런 것들이 혹시 있지 않겠냐. 자기 그게 걱정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이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사실 만든 자가 그 옷에 의미를 새길 수 없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책은 짓지만 이게 이러이런 의미가 있다고 자기도 막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왜 우리 어떤 작품을 만들 때 거기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의미를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실제 보는 자가, 옷을 보는 자가 그 책을 통해서 사실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 스스로와 마주하게 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진짜 이제 원했던 거고, 키르케고르가. 근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누군가 그 옷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망각할 때, 옷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되지만 실제 그걸 지은 사람은 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망각하게 되는 그 부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책을 읽으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대면하고 발견하고 실제 지은 사람을 아예 망각하게 되는 그 순간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실제 그걸 만든 사람이 영광을 받는 그 시기지 않냐,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 보면은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작품에 존재하는 것에는 주목하지 마라. 이 얘기가 그 작품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결점이나 이런 것들은 주목하지 않게끔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의 부재만이 주목받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작품 안에 존재하는 그 작가의 노력과 수고, 그 부분들은 오히려 주목받지 않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진짜 그 작품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과 대면하게 되는 이제 이 사람 논리에 따르면 약간 이걸 문학적으로 좀 써놓은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 책을 보고 누군가가 이 독자가 이 책을 진짜 자기 자신이 이해하고 이 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책을 지은 그 사람은 설령 망각될지라도 더 영광을 받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훌륭한 서문이다, 왔더니, 지금 이런, 네, 예, 장경태 교수님 말씀하신 게요. 예, 정확하게 의도를 좀 100% 파악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의도가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모토가 있잖아요. 이 모토가 뭐냐면 저 단독자에게 이 작은 책을 바칩니다. 저 단독자에게 이 작은 책을 바치거든요. 그런 점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프롤로그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 단독자를 간절히 찾아요. 그리고 내가 그 단독자가 이 책을 갖고 정말로 네가 이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그거거든요. 이 작은 책을 갖고 자발적으로 천천히 읽고 소리내어서 읽고 그거를 자기화시킬 사람을 내가 찾고 있다. 그리고 저 소외된 곳 외딴지인 곳에서 그게 완성이 될 거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옷을 짠 사람은 누구냐? 옷을 짠 사람은 누구냐? 이거는 이 키르케고르 자신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네. 키르케고르 자신이 이 옷을 직조했어요. 이 옷을 짰거든요. 그런데 이 옷을 짠 거에 이 글에 감탄을 하는 거예요. 이 막 이제 이 글 대단하다. 이 글의 기교와 여기 있는 거 감탄만 하고 진짜 거기서 표현하려고 하는 그 거룩성, 그 존재론적인 옷을 발견을 못해. 그러면은 음, 이 글 쓴 사람은 여기서 슬퍼져. 그러면 여기서 슬퍼지고 근심에 빠진 사람 누구냐? 이 글쓴이의 키르케고르 자신이 슬퍼진다는 얘기로 명확하게 사실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이게 텍스트. 음. 이게 참, 어려운 얘기를 참, 정말 멋지게, 이렇게, 그래. 네,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네. 음, 제가 처음에 잘못 해석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책으로 하니까 또 확 와닿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망각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비학문적 후서에 나온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비학문적 후서에서 소크라테스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소크라테스 외모가 어땠는지 아세요? 완전 추남이었대요. 어, 얼굴이 진짜 너무 못생겨가지고. 근데 음, 소크라테스는요, 킹티로 말에 의하면 소크라테스가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대요. 음, 왜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느냐? 내가 너무 못생겼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잘생겼고 어디 나가서 진짜 뭐 추천할 만한 사람이면 이 학생들이 교사인 나를 의지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교사에게 뭐 받아먹을 것이 있나 했을 텐데 내 외모조차도 나는 교사인 것처럼 보이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추하기 때문에
배우는 자가 나를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적의 그런 조건을 다 갖춘 게 나다. 이렇게 자랑을 어, 했대요. 음, 근데 키르케고르가 그걸 왜 강조를 했느냐?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는 직접 전달이 불가능한데, 직접 전달이 불가능하고 어떤 자기 내생적으로 어떤 그 외재적으로 가르칠 수 없는 것이 진리인데 그런 부분에서 소크라테스는 그 착각을 제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대요.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더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그래서 그가 배우는 방식 자체가 달라질 때 그 진리의 학습이 가능해진대요. 이게 서문의 얘기예요, 사실은요. 서문에서 의도하는 게 뭐냐면 독자들이 음, 배우는 자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내 의도가 아니야. 네가 여기에서 내가 배우는 자로 와서 내 이 책 보고 배울래? 하고 하는 게 이 의도가 아니야. 나는 원래 그런 의도가 없어. 그래서 현실의 상황 안에서 자리한 이 작은 책이 비록 심심풀이나 상상이나 백일몽처럼 여겨진다 해도 확신이 없는 건 아니고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아니야. 내가 네가 와가지고 이거를 배우고 나는 선생이고 그런 관계로 내가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야. 하는 이런 그 마치 배우는 자와 선생과의 관계로 설정하는 거에 대한 거부. 예, 이미 여기에서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거에 대해서 일단 그 거부가 여기서 이미 이 서문에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여기 그 11페이지에 이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만든 자가 스스로 그곳에 거룩한 의미를 새길 수는 없습니다. 거룩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특별한 무늬로 수놓을 수 없습니다. 그곳을 바라보는 자 안에, 바라보는 자의 이해에서 옷은 마침내 어떤 의미를 갖고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뭐 사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책뿐만 아니라 뭐 그림, 영화, 뭐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사실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예,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이거는 그걸 바라보는 사람한테서 사실은 의미가 이제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마치 예, 작가를 망각할 정도로 자기가 거기에 확 빠져들어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 오히려 그게 오히려 그렇게 되기를 되게 바라는 거 아닌가 그렇죠. 키르케고르가 그리고 그래서 그게 또 진짜 맞는 킬케고르 여기서 얘기고 그래서 예. 뭘 바란 거냐면요. 이게 뭐냐면 바느질한 사람과 이게 만약 킬케고르 자신이라면 바느질한 사람과 그 역할을 망각할 때 오히려 이 글을 쓴 킬케고르는 뒤에서 웃고 있을 거예요. 음, 드디어 나는 nothing이 됐구나. 드디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됐고 혼자 스스로 이 글을 갖고 깨우치게 됐구나. 이거를 직조한 자는 망각한 상태가 됐을 때만 오히려 이 글, 이 텍스트가 진짜 본연의 그것을 살릴 수 있는 이게 이제 그런 활용이라는.